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잇따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자, 이미 2차례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는데 3차례 만에 압수수색을 나선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내역도 확인을 또 확보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수사에 탄력을 붙을까요? 네, 일단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인데 이걸 네. 그동안 검찰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2차례에 걸쳐 했지만 다 기각이 기각이 되면서 됐었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보가 안 됐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관련한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예전에 비해서는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남국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가 됐다고 전해지는데 어떤 부분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볼까요? 네, 일단은 이 가상자산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해서 네.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조계 전문가들이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 투자하고 같이 음흠. 이게 취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믹스를 포함한 가상자산이 어디서 났느냐 아하. 이것이 혹시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할 예정이고 거액의 규모가 이 코인 지갑을 거쳐서 들어갔다 나가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또 밝혀졌기 때문에 이 출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들여다보면서 추적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죠.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 법에 규정된 방식 말고는 자금을 이렇게 얻거나 받았을 때 신고하지 않거나 이래 되면 처벌이 되고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것 같은데 자, 김남국 의원 지금 코인 논란으로 당내 상황이 지금 복잡해졌는데 한동안 잠잠했던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예요. 네,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예.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중에서 누가 더 도덕적이냐 네. 이걸 가지고 일반 국민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을 응답한 비율이 많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편이다. 이런 예. 것들이 또 파문을 일으켰고 현재 이제 대체로 비명계 친명계 일단 나누어서 분위기를 살펴보면 비명계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쇄신 대상이다라고 네. 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또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 이런 부분들을 결의안에 의총 결의안에 넣지 않은 것이 이 대표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또 있습니다. 반면에 친명계 쪽에서는 일단 현재 이 지도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이 이제 당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저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쇄신에 대해서 지금 소극적 입장 보인 탓인지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재신임 요구까지 이제 하는 상황 같은데 서른 의원이 거세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네요. 네, 일단 5월 14일 쇄신 의원 네. 총회에서 결의문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름이 빠져 네. 있었고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명계에서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비명계 중에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까지도 의총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만 물러나면 친명이든 비명이든 하나가 된다고 본다라고 아하. 하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대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상민 의원의 경우는 쇄신의 대상자가 주체로 나서면 먹힐 수 있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쇄신 대상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파 갈등 모양새인데 반대로 친명 쪽이나 김남국 의원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장경태 의원은 예. 민주당에서 탈당은 정치적 최고 수준의 결단이다. 1년 이내 복당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면서 총선이 1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크게 결단한 것이다. 네. 이렇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양이원영 같은 경우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라는 그런 변론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김남국 의원 본인은 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이 수사의 의도라든지 최근 알려진 사실 이것이 어떻게 유출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자, 한편 이번 코인 논란에
1년 전에 최강욱 의원의 그 짤짤이 발언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당시 이거 성희롱성 발언에서 네. 의혹을 받고 뭐 징계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논란이 컸었고 네. 최강욱 의원은 계속해서 짤짤이 그러니까 동전으로 하는 네. 그 뭐 장난 같은 것이죠. 이런 발음이었을 뿐이다라고 계속 반론을 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가 당시에 지난해 8월에 최강욱 의원과 인터뷰한 내용을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최강욱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했고 그 코인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코인 코인이었다. 하면은 사전적 의미가 동전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짤짤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코인을 의미하는 아하. 거였다. 예, 그렇게 상황을 그때 전했다라고. 근데 이게 기사화되지는 않았었고 네. 나중에 와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때 최강욱 의원에게 들은 얘기를 후에 이제 와서 소개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최강욱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투자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이네요. 최광욱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예. 내가 이 얘기를 밖에 해버리면 안 그래도 코인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논란의 불똥이 김 의원에게 튈 것 아닌가. 나 살겠다고 차마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더라. 그리고 사태의 전말을 아는 김 의원 또 속으로 미칠 것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는 왜 이 시점에 이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일단 취재원인 최강욱 의원이 그거를 뭐 대중적으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개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하고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내보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게 최강욱 의원의 입장이자 이 오마이뉴스에 해당 기사를 썼던 어제 그 사실을 밝혔던 손병관 기자 입장인데 네. 근데 이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더 이상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또 한편 해명을 하기를 그 당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라든지 어마어마한 돈이 오갔다든지 이런 걸 몰랐고.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한편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이어지자 손혜원 전 의원 입장을 내놨는데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손혜원 전 의원 역시도 이제 목포 적산가옥 네. 관련한 논란으로 이해충돌 의혹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경험 때문인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번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을 만날 방법을 강구해 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탈당을 했다 복당이 안 되면 공천이 안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을 위해 모임을 하나 만들겠다면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은 태영호 공석 최고위원 보선을 위한 선관위 1차 회의를 가졌는데 다음 달 9일 날 보궐선거 실시를 하네요. 그런데 심사 기준으로 가상자산 보유 유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보유 네. 내역이 공직자 재산신고상 필수 목록이 아닌 지금 것이죠. 빠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고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가상자산 보유 유무를 반드시 심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도우 위원장은 네. 관련해서 공직선거 자격심사에 있어서 자기 검증 진술서에 아하. 코인 등의 가상자산 유무 관련 질의가 추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직접 쓰라 이 말이네요. 검증 진술서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술서에 이제 뭐 특정 항목이 있는 거겠죠.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는지 질문이 있고 네, 이 답변을 질문이 하도록. 들어간다라고 예.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새로운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간호법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두고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게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에도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를 했네요. 네, 일단 5월 14일에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 네. 법안에 대한 제2요구를 공식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딱 확정지어 말하는 거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은 거의 다 갖춰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뭐 실무적 차원의 검토를 포함한 것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하기로 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 있는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그런 예정인데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예.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정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 그리고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했을 경우에 국민 권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이 논란이 있어서 음. 직역 차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또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당정 또 복지부까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인데 자 그 법안이 5월 4일 날 갔어요. 네.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19일인데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오늘 결정이 나겠네요. 네, 그럴 공산이 아주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그 5월 4일에 정부가 통과된 법안을 이송을 받아서 그렇죠. 15일간의 기한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간에서는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5월 19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그때 거부권 행사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가야죠. 일본 히로시마도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원래 주기적으로 있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유력한 관측입니다. 자 한편 간호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단체 행동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뭐 파업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파업보다는 준법 투쟁 쪽으로 무게가 맞춰지고 있고요. 이를테면은 현재 간호사계 내에서 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미 이제 의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대행해서 맡고 있는 그런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간호사들부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뭐 현재 뭐 지역사회 단독 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의사들이 하는 일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더더욱 목소리를 높여왔었는데 뭐 이런 그 의료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든지 네. 또 면허증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 뭐 양곡법도 그렇지만 간호법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다음에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정책 셈법을 봤을 때 이 정부 여당이나 또 야당 어느 쪽이 더 부담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간단하게 좀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네. 때보다 이번에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 이건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듭해서 거부권 행사 두 번째 거듭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 이해관계자들 단체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당에서도 너무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재보지 않고 너무 무작정 법안들을 통과시킨다 이런 비판도 한편으로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거부권 행사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여당이나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단체는 분명히 생기게 될 텐데 그들 어떻게 다독거릴 것인지 이걸 또 통합해낼 수 있는 비전이나 방법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점으로 제기되는 개각설에 대해서 한번 일 시켰으면 2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간다는 겁니까? 일단 대규모 개각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무게가 쏠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벤트성이라든지 국면 전환용 이런 개각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다만 국정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소폭 개각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 소폭 개각. 네, 근데 이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조명이 비춰지는 게 소폭 개각인데 네. 그럼 누가 교체될 거냐? 그렇죠. 그럼 바꿀 사람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낮게 평가받은 거 아니냐? 예. 이런 또 관심이 쏠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 예정된 시점보다는 40여일이 지연된 것에 결론이 났는데 자 얼마나 오른 겁니까?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이 올랐고 네. 가스요금은 단위당 1.04원이 올랐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단위로 어떻게 되느냐? 전기요금은 3,000원 정도 오르게 되고 가스요금은 4,400원.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7,400원 정도 아하. 오르게 되는 그런 규모의 상승폭이고요. 참고로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지난 것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뭐 우리도 문제지만 대외적으로 변수가 지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공급 분야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계속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현황입니다. 천문학적 손실에 해당하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네. 이런 사정들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8원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킬로와트 시당.
1분기 때는 13.1원이 이제 올랐는데 인상폭이 낮아요. 뭐 아마 국민 부담을 이유로 폭을 좀 낮게 잡은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이래 되면 한전 적자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초에 정부가 네. 올해 초에 내세웠던 인상, 네. 그러니까 한전에서 계산을 한 것인데 이게 올해에 51.6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아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 예. 원이고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힘든 거기 때문에 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음흠. 근데 잘 보면은 1분기에 8원 이번에 8원이죠. 예. 그리고 1분기에는 13.1원이거든요. 13.1원이었어요. 그러면 합쳐도 21.1원인데 음흠. 원래 한전에서 공헌했었던 52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3, 4분기나 4, 4분기에 또 이번에 올랐던 것 이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하반기 인상폭이 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 여름도 여름이지만 네. 날이 추워지면 그때 뭐 전기요금보다 가스요금 부담도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에어컨의 계절, 네. 여름까지는 또 전기요금 상승 음흠.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추위가 오고 가스요금도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 걱정을 또 하고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돼요. 어떤 정부 운영상에서의 책임성 이런 부분, 요금 인상이 필요하면 또 해야 되는 네. 이런 것도 충족을 시키는 동시에 또 서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 악영향 특히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계속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뭐 또 줄타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요금 인상도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한전의 음흠. 적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뺨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 반대쪽의 요인이 또 총선이라는 총선이죠. 요인이 네. 있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결국에 국민 여론을 얼마나 설득하느냐 음흠. 이것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